안녕하십니까. 백신 문제를 둘러싸고 노골적으로 드러난 한미 위기의 엇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영국은 인구의 70% 가까이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우리는 이제 4%대의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딸려서 정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는 뭘 했느냐며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집단 면역에 성공해서 코로나 족쇄를 풀면 그들끼리는 항공 운항을 재개해서 인적, 물적 유통이 활발해질 겁니다. 경제, 문화, 비즈니스 등 모든 분야가 빠른 속도로 회복돼 침체에서 벗어날 겁니다. 코로나 족쇄에서 늦게 풀릴수록 회복이 뒤처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들여 닦아놓은 국제 비즈니스와 세계 시장도 점점 위축되고 국가가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절박해지자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공급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얘기를 노골적으로 토로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에도 국제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유가 있을 때에는 모든 나라가 한 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은 자기 나라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 됐다.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에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자기 나라 사정이 급해지자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고 백신 수출을 통제하고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에도 국제 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사실 그대로입니다. 왜냐? 개인이나 국가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미리 사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팔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살아갈 길을 각자 알아서 마련하자는 것이 각자 도생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내가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고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안 해놓고 있다가 급하고 아쉬우니까 미리 준비 다 해놓은 쪽에다 대고 왜 너만 살려고 하느냐고 따진다는 것은 국제 정치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부모 형제끼리도 그런 건 안 통합니다. 문 대통령은 각자 도생에 나서는 국가가 어디인지는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백신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연합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적 후유증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 안 했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5대 백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파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이런 4가지 백신을 개발한 나라입니다. 당장 급하고 아쉬운 쪽에서 어깃장을 놓고 성질 부려봤자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당장 보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이 여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외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몇 달간 미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유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공식 발표한 겁니다. 미국이 공식 발표하기 불과 12시간 전 문 대통령은 그것도 모르고 미국에게 맹렬히 공격을 퍼부은 꼴이 됐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매우 의아하게 보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보면 백악관의 백신 배포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움직임을 우리 정부는 아무도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백악관의 이런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문 대통령이 백신 여유국의 이기심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미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대통령이 러시아산 백신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외교 라인이 백악관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까지 언급한 마당에 한국의 급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이 사전에 아무런 귀띔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한미 간의 정상적인 소통과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한미 간의 주요 현안을 놓고 서로 엇박자로 나가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때만 해도 일본이 방류 결정을 공식 발표하자 미국은 불과 2시간 뒤인 일과 시간도 아닌 밤 9시에 이를 지지한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정의용 장관이 방한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측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케리 특사는 기자들과 만나서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를 신뢰한다며 직접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미 동맹을 인도 태평양 안보라는 큰 틀에서 보는 미국은 백신, 첨단 기술, 쿼드 등을 함께 묶어서 조율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반미, 친중, 친북이라는 색깔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놓고 중국만 바라보기, 북한만 바라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바라보며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참 딱한 일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